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예고편이요. 아니 단 몇 초짜리 눈물 장면에 이렇게 복잡하고 엄청난 배경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린 참가자가 긴장해서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보내주신 분석 영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논란의 중심에는 이제 빈예서라는 아주 어린 실력파 참가자가 있고요. 맞아요. 그동안 정말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보여줘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참가자잖아요. 그런데 예고편에서는 노래 중간에 갑자기 마이크를 툭 내리고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사를 잊었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이런 추측성 글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그 자료를 토대로 과연 그 무대 위 눈물이 정말 실수였는지, 그리고 이 논란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문제의 장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노래를 부르다가 우는 모습.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네, 그게 제작진이 의도한 시청자들의 첫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자료의 분석가는 이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한 제작진의 아주 정교한 낚시성 편집, 즉 악마의 편집일 수 있다는 매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낚시성 편집이라니 굉장히 심각한 주장인데요. 그냥 감정이 격해진 순간을 포착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근거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분석가는 딱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바로 그 장면을 0.5배속 아주 느리게 다시 보라는 거예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0.5배속이요? 거의 포렌식 수준인데요. 뭘 발견한 거죠? 정상 속도로 보면 노래 중간에 뚝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리게 보면 빈예서 참가자가 노래의 한 구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음절, 마지막 단어까지 정확하게 부르는 게 보여요. 가사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마지막 단어는 거의 을조리듯이 목이 메인 소리로 내뱉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멈춘 게 아니라 한 소절을 다 부르고 감정이 터져버린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음절을 뱉고 나서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으니까 놀라서 마이크를 급하게 내리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타이밍인데 타이밍이요? 그 직후에 딱 반주만 나오는 구간이 이어져요. 그 1, 2초 남짓한 눈물의 순간과 반주 구간을 절묘하게 붙여버리니까 영락 없이 노래 중간에 가사를 놓치고 무대를 망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진심이 담긴 눈물을 시청률을 위한 미끼로 자극적인 소재로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특히 빈예서 양처럼 어린 참가자에게 이런 식의 편집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거든요.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일주일 내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팬들까지 전부 큰 실수를 했다는 오해와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실수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졌을까요? 물론 노래에 몰입하면 그럴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한 무대에서 마이크를 내릴 정도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분석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빈예서 참가자의 개인적인 그리고 좀 가슴 아픈 가족사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더라고요. 이 눈물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족사요? 어떤 이야기죠? 자료에 따르면 빈예서 양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헤어졌다고 해요. 그 후 할머니 손에 5년 정도 자라다가 최근 1, 2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거고요. 아버지가 홀로 딸을 키우면서 엄마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방송에서도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정말 각별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잠자리에 든 딸이 슬그머니 다시 나와서 아빠 옆에서 자려고 한다고요. 맞아요. 아버지는 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엄마처럼 아빠도 자기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즉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깊은 불안감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더 마음 아팠던 건 빈예소 양의 인터뷰였어요. 본인은 아버지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보고 싶다는 표현조차 일부러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바쁜데 제가 너무 보고 싶다 하면 방해하는 것 같고 머리도 복잡해지실 것 같다고요. 11살 아이가 할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속이 깊은 거죠. 바로 그 감정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터져나온 눈물은 그냥 노래 가사에 감정이입을 한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엄마와 떨어져 외롭게 보냈던 어린 시절의 슬픔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 노래를 통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라고 자료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듣고 나니 그 눈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건 그냥 무대 위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서사가 응축되어서 터져나온 순간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작진은 어쩌면 이 순수하고 진술된 감정의 폭발을 천재 소녀의 치명적 실수라는 훨씬 더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석가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빈예서 참가자의 악마의 편집 의혹이 단순히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 현역광양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더 큰 문제의 일부라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사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죠.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홍자, 스테파니 같은 베테랑 가수들이 포함된 팀의 무대였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무대에서 음이탈 같은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를 했는데도 합격했어요. 반면에 오히려 훨씬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강유진, 화연, 장하온 같은 다른 참가자들은 대거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겠네요. 실력으로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잖아요. 심지어 시청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심사위원, 즉 마스터 중 한 명인 트로트계의 데모, 주현미 마스터조차 그 결과를 듣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라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방송에 그 장면이 그대로 나갔고요. 와, 심사위원이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건 그냥 시청자들의 불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결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강력한 징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이 논란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디지털 증거를 자료에서 제시합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이에요. 제작진이 논란이 된 홍자, 스테파니가 포함된 천기가 왕팀의 무대 영상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슬그머니 비공개로 전환해버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여론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행동이네요. 근데 비공개로 돌리면 증거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죠? 분석가가 한 데이터 추적 사이트를 활용했어요. 그 결과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기 직전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조회수 자체는 다른 팀 영상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는데 댓글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오미소자매 팀 영상은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을 때 댓글은 그 절반 수준인 5,00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논란의 청기화강 팀 영상은 조회수는 약 3,000회 정도였는데 댓글은 오히려 그 2배가 넘는 7,000개에 육박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회수 대비 댓글 비율이 폭발적으로 높았다는 거군요. 보통 영상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거나 혹은 논란이 아주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분석가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여론, 즉 이 실력으로 어떻게 합격했냐는 식의 비판 댓글이 복주하자 제작진이 이를 감추기 위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근거라고 주장해요. 떳떳했다면 굳이 영상을 내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한 참가자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 문제로 커지는군요. 이런 공정성 논란은 결국 프로그램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더 나아가 이 신뢰도 문제가 당장의 논란을 넘어 프로그램의 미래,
즉 상업적인 성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직 준결승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인데 벌써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아,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콘서트 라인업에 지금 실력 논란,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참가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과연 시청자들이, 대중들이 이 결과를 신뢰하고 자기 돈을 써서 콘서트 티켓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무대를 보러 가겠냐는 거죠. 결국 단기적인 화제성을 위해 공정성을 잃으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와, 정말 정리해보니 놀랍네요. 우리는 한 어린 참가자의 단 몇 초짜리 눈물 클립에서 시작해서 방송 제작진의 편집 기술에 대한 의혹, 그 이면에 숨겨진 한 개인의 가슴 아픈 가족사, 그리고 종국에는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과 상업적 미래에 대한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한편의 경연 무대가 단순히 노래 실력만 겨루는 장이 아니라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죠. 한 인간의 서사가 어떻게 무대 위에서 드러나고 또 그것이 방송이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 어떻게 가공되고 때로는 왜곡되어 대중에게 소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진정성 있는 순간이 가장 자극적인 드라마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현실이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저 역시도 앞으로 이런 리얼리티 경쟁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도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리얼리티 쇼를 볼 때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날 것 그대로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편집실에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의도 끝에 재구성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시청자로서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